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방한하는 이건희와 일본 친구들 멤버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LJF는 교세라, 무라타제 작소, TDK 등 일본을 대표하는 9개 전자부품 회사 사장 모임이다. 올해 LJF 서울 행사는 2014년 5월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LJF 행사를 직접 챙기는 것은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 사업에서 일본 부품회사의 협력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제재가 시작되자 이 부회장이 곧바로 일본을 찾아 금융권과 재계 인사 등을 만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상황에서도 일본 내 인맥 다지기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F는 이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 부품, 소재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시작한 모임이다. 이 회장은 부품 경쟁력이 완성품 경쟁력을 좌우한다.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일본 부품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부품 회사 CEO들이 납품하는 회사의 CEO만큼 업황 등을 잘하는 것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올해 서울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주요 사업 부문 대표가 직접 이들을 상대로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순 일본에서 50개 주요 부품, 소재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골프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이 같은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오지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돼 5년간 20억 달러 물량을 수출하게 된 것은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규제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쏟았던 일본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일본 재계의 초청으로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반도체 흐림, 모바일 게임, 디스플레이 구름. 삼성전자가 이달 8일쯤 올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매출 60조에서 63조 원, 영업이익 7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여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은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사는 올 2분기에 매출 56조 1271억 원, 영업이익 6조 5971억 원을 달성했다. 스마트폰 사업은 오지폰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LCD 사업의 적자를 OLED가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생산량, 판매가, 스마트폰, 화웨이 해외 사업 위축 판사이익. 삼성전자는 지난해 1에서 3분기에 반도체 사업에서만 매분기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DRAM,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 2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KTB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을 3조 2천억 원으로 제시했다. 성수기 효과와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일부 고객사의 선제적인 구매가 DRAM, 낸드 플래시 등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평균 판매 가격은 재고 축소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으로 DRAM과 낸드 플래시가 각각 17%와 3%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마트폰 사업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외 사업이 위축된 화웨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갤럭시 A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가 양호한 데다 갤럭시 노트 10 제품 중 오지폰 비중 확대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IM 부문 영업이익은 올 2분기 1조 5,600억 원에서 올 3분기 2조 원에서 2조 3천억 원까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올 3분기에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LCD가 수요 약세와 라인 폐쇄 등으로 4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애플의 아이폰 11 출시로
OLED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4분기 실적 메모리 가격 반등에 달려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 4분기에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케이프투자증권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제한적이기에 재고 수준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본격적인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좀 더 시황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과 오지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고가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갤럭시 폴드의 판매 확대 가능성이 높아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중소형 OLED 시설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기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컨슈머 리포트는 1위로 삼성전자 QLED 4K TV를 선택하며 뛰어난 화질과 4K 이미지 구현력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고화질 TV 기술인 HDR을 지원하고 빅스비 등 스마트 기능이 탑재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삼성전자 고화질 TV, 3에서 4위는 LG전자 스마트 TV이다. 5위는 일본 도시바의 스마트 TV이다. 컨슈머 리포트는 LG전자 TV에 대해 4K TV는 아니지만 HDR을 지원한다면서 시야각은 액정 표시장치 TV치고 넓고 사이즈가 작은 만큼 사운드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